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름이 달빛을 가린 깊은 밤이었습니다. 한양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왕실 별궁에서 은은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방 안에는 하얀 저고리만 걸친 여인이 엎드려 있었지요. 이곳이 맞다고 하셨소? 어둠 속에 한 사내가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가늘고 긴 침들이 들려 있었지요. 제발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여인의 가녀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촛불에 비친 여인의 맑은 눈동자가 사내를 바라보았지요. 사내는 여인의 눈을 보는 순간 놀라 뒷걸음질을 쳤는데 그의 눈에는 여인의 전생이 보였기 때문이지요. 이런, 당신은... 무슨 일이시기에 그리 놀라시나요? 여인이 고개를 돌려 사내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뽀얀 목덜미가 눈에 들어왔지요.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을 보았사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전생의 단편들이 떠오르면 내 몸이 이리 뜨거워지는 이유를.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밤중에 무녀님의 처소에서 웬 소란이냐? 멀리서 술락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궁의 무녀 홍련, 그리고 그 사내가 바로 침노. 이 이야기의 주인공 수철이지요.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보 같은 놈! 또 헛소리를 하는 거냐? 한양거리 어귀의 조그만 침방에서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제가 분명히 보았사옵니다. 환자가 전생의 말을 타다 떨어져서 그 충격이 아직도 허리에 남아있는 것이... 이런 허무맹랑한 놈을 봤나? 거리가 아프다는데 웬 전생 타령이냐? 당장 내 돈을 내놓아라! 아이고, 환자 전생이 보이는 게 제 잘못은 아니지 않소. 수철은 한숨을 쉬며 돈주머니를 털어냈습니다. 오늘도 환자의 전생이 보였다는 말을 했다가 도망치듯 쫓겨난 것이지요. 에휴,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수철은 25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축복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짐을 놓기 위해 혈자리를 보면 그 사람의 전생이 보이는 능력.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이 능력 때문에 그저 미치광이 취급만 받았지요. 아이고, 이 녀석아! 이제 그만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장가나 가거라! 아버지, 제가 무슨 헛소리를 한다고. 그 순간 수철은 무릎을 탁 치며 벌떡 일어나며 말했지요. 아버지, 방금 그 혈자리를 보니 전생의 아버지께서... 으이구, 저놈 또 시작이네. 아버지는 급히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수철은 쓴웃음을 지었지요. 아버지, 전생에 대신이셨다는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그때였지요. 저기 혹시 침노 수철님이신가요?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수철이 돌아보니 젊은 여인이 서 있었지요. 예, 그런데 댁은 리시오? 이런 여인의 얼굴을 보자 수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인의 혈자리가 눈에 들어온 순간 이럴 수가... 여인의 전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철이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전생보다도 충격적인 것이었지요. 여인의 전생이 수철의 눈앞으로 지나가자 몸서리를 쳤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스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갔지요. 이 침으로 보이는 전생은 모두 그대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니. 수철은 자신의 능력이 처음 생긴 날을 떠올렸습니다. 15살 되던 해 깊은 산속에서 큰 뱀에 물린 스님을 만난 그날이었지요. 아이야, 뱀의 독이 퍼져서 이 몸이 살기는 틀린 것 같구나. 스님은 짧은 말씀을 남기고 곧 기절을 했는데 수철은 온 힘을 다해 스님의 독을 빨아내고 집으로 모시고 와 극진히 병간호를 했는데 하룻밤이 지나고 스님의 안색이 좋아지셨을 때 스님은 수철의 손을 잡으셨지요. 그대의 선한 마음씨가 하늘에 닿았구나. 이것은 300년 전 의겸대사께서 쓰시던 침이니 이제 그대의 것이 되었다. 스님은 낡은 침통을 건네주시고는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그 후로 수철은 그 침으로 혈자리를 볼 때마다 전생이 보이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그 능력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놈아! 감히 내 전생이 뗄나무꾼이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전생의 뗄나무꾼이셨던 분이 지금은 이렇게 대감님이 되신 거라는 말씀입죠. 내 놈에게 몸뚱이가 약이다! 당장 이리 오너라! 수철은 도망치듯 한양거리를 헤매다 목이 말라 주막에 들어섰지요. 아이고, 주모, 술 한 사발만 주시오. 수철이 구석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취한 양반이 말을 걸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보게, 젊은이,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한가? 무슨 일 있었나? 수철은 무심코 양반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다시 전생이 보였기 때문인데 아니, 전생에 충청 감사를 지내시다가 술독에 빠져 돌아가신 분이 양반은 깜짝 놀라 순간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네, 내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 내가 전생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그 순간 수철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 깜짝 놀랐는데 하지만 허나 이상하구나. 내 놈, 설마 나를 미리 알아보고 접근한 것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포도청 앞에서 전생 이야기로 사기를 치는 놈들이 있다던데 내 놈이 바로 그 자루구나. 그렇게 수철의 능력은 늘 오해와 곤욕만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여인의 전생은 달랐지요. 이것은 단순한 전생이 아닌 무시무시한 비밀이었답니다. 수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당신의 전생을 듣고 싶어 찾아오신 겁니까? 여인은 수철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생이라 과연 나리께서는 제 전생을 보실 수 있다 하셨나이까? 수철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여인의 말투에서 어딘가 모르게 위압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아가씨께서는 누구시기에? 매일 밤마다 저를 괴롭히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고려의 마지막 공주였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렸던 기억. 하지만 그 이상은 여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 기억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흐릿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왜 이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그 끝이 보이지 않아 괴롭습니다. 진짜로 보이시나요? 제 전생의 끝이 나리의 눈에는 보이시나요? 여인은 수철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보입니다. 하오나 그것은 수철은 말을 멈추었는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이었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전생에 무엇이었는지. 수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 그것은 아가씨를 위해서라도 말씀드릴 수가 없사옵니다. 그리고 어찌 아가씨께서는 제 이름을... 그런데 여인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연 소문이 사실이었나 보네요. 수철 나리께서는 정말로 전생을 보실 수 있으시군요. 소문이라니요? 제가 무녀가 된 지 이제 7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원들이 제 병을 고치려 했지만 그들은 모두 실패했지요. 홍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제 처소 근처를 지나던 궁녀가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한양 거리에 전생을 보는 친노가 있다고 말이지요. 수철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를... 매일 밤 제 몸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전생으로 보이는 기억들이 저를 괴롭혔지요. 마치 제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은 것처럼. 홍련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 안현목가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꿈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와 얼굴 생김새가 나리와 너무나 비슷하옵니다. 수철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나리, 제발 제 전생을 보여주세요. 이 고통의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수철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홍련의 전생에서 보았던 그 끔찍한 광경을 과연 그녀에게 말해도 되는 것인지. 나리, 왜 그리 망설이시나요? 아가씨의 전생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홍련은 결연한 눈빛으로 수철을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두렵고 고통스러운 진실이라도 알아야만 해요. 알겠습니다. 하오나 여기서는... 날이 어두워지면 제가 있는 곳까지 은밀히 따라오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더 적절한 장소가 있습니다. 수철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전생에서 보았던 충격적인 광경이 자꾸만 그의 마음을 흔들었지요.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저 멀리 보이는 은행나무를 지나 왼쪽에 홍등이 켜진 곳입니다. 그곳이라면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해가 기울자 수철은 여인의 뒤를 조심스레 따랐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어둠 속에서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소리도 없었지요. 얼마를 걸었을까? 은행나무 옆에 자리 잡은 작은 거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서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수철 앞에 내밀었지요. 달빛에 반짝이는 옥패였는데 그것은 분명 왕실의 문양이 찍혀 있었지요. 당신은 혹시... 여인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옥패는 대비마마께서 하사하신 것입니다. 왕실의 무녀라는 증표이지요. 수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아가씨께서는... 나리, 제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다면
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분은 나리밖에 없으시지요. 목숨과 바꿀 만한 비밀이라 하셨습니까? 홍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고리 깃을 살짝 내렸지요. 그녀의 목덜미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는데 이것이 보이시나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국입니다. 이건 수철은 놀라 숨을 들이켰는데 그 자국은 피가 배어나오는 듯이 붉게 빛나고 있었지요. 전생의 저주, 전생의 업보가 현생에까지 이어지고 있사옵니다. 과연 보이시는군요. 저는 전생의 기억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저주가 돼요. 잠시만 기다리시오. 수철은 침통에서 가늘고 긴 침을 꺼내며 말했답니다. 아가씨의 목덜미에 침을 놓아도 되겠습니까? 홍련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주시겠습니까?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 수철은 조심스레 홍련의 목덜미에 침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홍련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괜찮으십니까? 예, 다만 이상하게도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이. 수철은 놀라 손을 떼려 했지만 홍련이 그의 손을 잡으며 이대로 두세요. 나리의 손이 닿으니 시원해지는 것 같아서. 홍련의 숨결이 수철의 손등을 간지럽혔지요. 나리, 제가 전생에 무엇이었는지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하오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알아야만 합니다. 수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아가씨는 전생의 왕의 딸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웬 소란이냐? 무녀님의 처소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홍련은 황급히 수철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서 이쪽으로. 들키면 우리 모두 목숨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열흘이 지났을 때였는데 이제는 매일 밤 수철은 홍련의 병을 치료하러 궁을 찾았지요. 그런데 밤이 깊어갈수록 둘의 마음도 조금씩 깊어져 갔답니다. 나리,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나리의 침을 맞을 때마다 전생의 기억이 조금씩 선명해져요.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수철은 침을 놓다 말고 홍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기억이 보이시나요? 누군가를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일을 기다리며 밤마다 흘렸던 눈물까지도 기억나요. 그런데 나리, 홍련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그 그리움이 나리를 볼 때마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순간 수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는데 사실 그도 홍련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홍련의 전생을 보며 자신의 가슴 한켠이 아파오는 이유를 말이지요. 그것은 아마도 수철의 말이 멈췄습니다. 홍련이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기 때문이지요. 나리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리를 향한 제 마음 때문일까요? 수철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홍련의 손이 그의 손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였지요. 아가씨, 나리, 제가 전생의 공주였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억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선명하게 느껴져요. 그 순간 밤하늘에 떠있는 초승달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자 홍련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지요. 나리, 저는 두려워요. 전생의 비밀이 밝혀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수철은 홍련의 손을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제가 아가씨를 지키겠습니다. 비록 미천한 신분이지만 나리, 신분 따위가 무슨 상관인가요? 제 마음은 이미. 홍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수철은 홍련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지요. 아가씨, 나리, 오늘은 침이 아닌 다른 치료법으로 제 병을 고쳐주시면 안 되시나요? 그때 수철의 손이 홍련의 목덜미에 닿았는데 이번에는 침을 놓기 위함이 아니었지요. 그렇게 홍련의 속삭임은 밤 공기를 타고 스며들었고 둘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동안 홍련의 입술에서 달콤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창밖에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꽃잎을 흩뿌렸고 달빛은 슬그머니 구름 속으로 숨어버렸지요. 그렇게 짧은 밤이 지나고 동이 틀 무렵 홍련은 수철의 품에 안겨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리, 이제 제 전생의 모든 것이 보이시나요? 아가씨, 수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홍련의 전생에서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두렵고 끔찍했기 때문이지요. 왜 그리 안색이 창백해지시나요? 아가씨의 전생에서 피 냄새가 납니다. 홍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피냄새라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궁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큰일 났사옵니다. 전하께서 오시나이다. 공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때 그녀의 입에서 고통의 찬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공년의 목덜미에 있던 붉은 자국이 갑자기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마치 뱀이 다리를 틀듯 그 자국이 꿈틀거렸지요. 이상하도다. 전하께서 가까이 오실 때마다 이런 증상이 생긴다는 건 혹시 아가씨의 저주가 전하와 관련된 것인가? 주철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공년의 목덜미에 있는 저주는 단순한 병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누군가가 일부러 새긴 것, 왕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감시의 표식이었던 것이지요. 나리, 어서 가세요. 전하께서는 절대로 알면 안 됩니다. 아가씨, 잠시만요. 제가 침을 한 번만 더. 주철은 재빨리 침통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공년의 목덜미에 침을 놓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피로 물든 궁궐, 쓰러져가는 고려의 마지막 공주, 그리고 그녀의 목에 새겨지는 저주의 문양. 이것은 무슨 일이시죠? 아가씨의 저주는 고려 왕씨의 피를 억누르기 위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가까이 오실 때마다 증상이 심해지는 것은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래. 무녀의 병세가 많이 나아졌다고? 예, 전하. 허나 신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옵니다. 이상하다니? 무녀의 목덜미에 있던 그 자국이 점점 사라지고 있사옵니다. 그 자국이 사라진다고? 그럴 리가 없다.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말씀에 따르면 그 표식은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된다 하셨다. 주철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공년의 전생에서 보았던 피냄새, 그리고 무언가 큰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지만 분명 임금과 관련이 있었지요. 내일 약방에서 새로운 약을 보내겠다. 그 자국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예, 전하. 그런데 무녀의 병을 고쳤다는 그 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찾아라! 감히 선대로부터 이어져온 의례를 어지럽히다니 그 자를 반드시 찾아내어 처단하라! 이튿날 새벽, 한양거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침노 수철을 체포하라. 왕명이시다. 포도청 군사들이 거리를 뒤지기 시작하자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숨어들었지요. 아버지, 어서 숨으셔야 합니다. 이놈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숨느냐?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까지 화를 당하시게 할 순 없습니다. 이놈아, 너처럼 착하고 순한 녀석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며 포도청 군사들이 들이닥쳤지요. 침노 수철 체포하라. 그만두시오. 제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시오. 비켜라. 왕명이시다. 군사들이 수철의 팔을 거칠게 붙잡자 아버지가 말리려 했지만 수철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포도청으로 끌려가는 길에 수철의 눈에 궁궐이 보이자 어딘가에 홍련이 있을 텐데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지요. 포도청에 도착하자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놈이 침노 수철이냐? 그렇사옵니다. 왕실의 비밀을 캐내려 했다는데 그래, 무녀의 전생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사옵니다. 옆에 있던 포졸의 채찍이 수철의 얼굴을 갈랐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놈이 무녀의 저주를 풀었다는 게 바로 증거가 아니냐? 채찍을 맞은 얼굴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지요. 홍련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어도 비밀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약을 내리라는 전하의 명이 있었다. 포도대장의 말에 수철은 눈을 감았는데 그때 궁 안의 홍련의 처소에서는 수철을 구하기 위해 홍련과 그를 따르는 궁녀들이 모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답니다. 궁녀 개화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는데 무녀님, 그가 포도청에 잡혀갔다고 합니다. 개화야, 내가 부탁한 것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모두 준비했습니다. 향갑에 진정향을 넣어두었고 궁 담장 밑의 땔감 더미에도 이 나무를 묻어두었습니다. 홍련의 눈빛이 반짝였지요. 수철 나리를 구하려면 궁이 큰 혼란에 빠져야 해. 무녀님, 저희가 정말 이래도 될까요? 개화야, 나는 더 이상 무녀가 아니야. 나는 홍련은 자신의 목덜미를 만졌는데 그곳에 붉은 자국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지요.
나는 이제 내 진정한 모습을 찾아야 해. 무녀님, 그리고 그를 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영원히 저주에 갇힐 거야. 궁녀들을 모두 불러와라. 잠시 후 20명의 궁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홍련이 고려 왕족의 후예임을 알고 있었고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고 있었지요. 먼저 궁이 서쪽에서 불을 내고 그 다음 향갑에 연기를 퍼뜨려라. 마지막으로 홍련의 눈에서 결연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내가 직접 그 일을 구하러 가겠다. 그리고 얼마 후 궁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지요. 큰일 났소! 궁에서 불이 났소! 순간 모든 이의 시선이 궁을 향했습니다.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포도청 군사들이 알 수 없는 향에 취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는데 모두 물러나시오. 붉은 비단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나타났는데 홍련이었습니다. 무녀님, 이게 무슨 짓이오? 이자는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오. 감히 무녀의 뜻을 거스르려 하시오? 하오나 무녀님, 이는 왕명이시라. 그렇다면 나도 어쩔 수 없구나. 홍련이 품속에서 꺼낸 작은 주머니에서 향이 피어오르자 군사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지요. 수철날이 홍련이 달려와 수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어찌 이런 위험한 일을 벌인 것이오? 저기 있다! 고려 왕족의 후예와 그놈을 잡아라! 수백 명의 군사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제 손을 놓으십시오. 저는 안 돼요. 당신을 잃을 순 없어요. 홍련은 수철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무녀님, 이쪽입니다. 개화가 두 필의 말을 끌고 왔습니다. 어서요. 둘은 말에 올라 달리기 시작했고 홍련의 붉은 비단 저고리가 바람에 나부꼈지요. 저들을 절대 놓치지 마라! 특히 무녀의 목을 노려라!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습니다. 아가씨, 몸을 숙이시오. 수철이 홍련을 돌아보던 순간 날카로운 화살 하나가 수철의 어깨를 스쳤지요. 날이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둘은 한강 나루터를 향해 말을 몰았는데 뒤에서는 수많은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었지요. 저들이 한강을 건너기 전에 잡아라! 결코 도망치게 해선 안 된다! 그때였습니다. 홍련의 목덜미에서 갑자기 붉은 빛이 번쩍이기 시작했지요. 아가씨, 날이 전하께서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수철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지요. 뒤에서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쪽 나루터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임금의 어가가 그들의 도주로를 막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가 함정인 것 같소. 어쩌면 좋아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아가씨, 강으로 뛰어들면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추위에 제가 아가씨를 꼭 안고 있겠습니다. 절대 놓지 않을 테니. 그때였지요. 홍련의 목덜미에서 붉은 빛이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지요. 날이 더는 못 참겠어요. 수철은 순간 깨달았는데 임금이 가까이 있을 때마다 홍련의 저주가 심해지는 것, 그리고 그의 침술로 홍련의 저주가 점점 약해졌던 것,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아가씨, 잠시 말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멈추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침을 놓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수철과 홍련은 말고삐를 당겨 강가의 작은 바위 옆에 내렸고 수철은 마지막 침을 준비했지요. 저자가 무슨 짓을 하려 하느냐? 활을 겨누어라! 포도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수백 개의 화살이 그들을 겨누었는데 수철이 침을 놓자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련의 목덜미에서 붉은 빛이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빛은 마치 꽃잎처럼 흩날리며 임금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임금께서 괴로운 듯 신음하셨는데 그분의 목덜미에도 같은 붉은 자국이 드러난 것입니다. 전하! 신하들이 달려들었지만 수철이 외쳤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오지 마시오! 수철의 눈에는 마지막 침으로 인해 더욱 선명한 과거가 보였는데 300년 전 고려가 무너지던 그날의 일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지요. 그날 밤 고려의 마지막 왕녀는 자신을 지키던 무사와 함께 도망치고 있었지요.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들을 쫓는 자가 있었습니다. 수철은 눈앞에 보이는 장면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쫓아온 자는 바로 이조판서였습니다. 그는 조선 건국의 공을 세우기 위해 고려 왕족을 모두 죽이려 했지요. 하지만 그날 그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흉행이 아니었습니다. 이조판서는 황녀와 무사를 붙잡아 먼저
무사의 팔에 독침을 놓았습니다. 무사가 쓰러지자 왕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살리려 했지요. 하지만 그때 홍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그녀도 이제 그날의 기억이 선명히 떠오르고 있었지요. 왕녀는 죽기 직전 자신의 목숨을 바쳐 마지막 술법을 부렸습니다. 자신의 혼배기 후세에 다시 태어나 이 한을 풀 수 있게 해달라는 기원이었지요.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자의 자손들은 영원히 그 죄의 표식을 지니게 해달라는 저주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의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그의 목덜미에 붉은 자국이 더욱 선명해졌지요. 그렇게 300년이 지나 그 왕녀의 혼백이 홍련으로 환생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태어날 때부터 전생의 기억을 일부 가지고 있었고 목에는 그날의 칼자국이 붉은 표식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수철은 홍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아가씨를 지키지 못한 무사의 환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씨의 전생을 볼 수 있었고 침으로 그 저주를 풀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임금은 오랫동안 눈을 감고 계셨는데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깃들어 있었지요. 선대로부터 전해오던 그 표식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단 말이냐.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의 눈가에는 맑은 이슬이 맺혔지요. 대대로 우리 가문은 그저 그 표식을 감시하라는 말씀만 전해 들었을 뿐 이렇게 슬픈 사연이 있었을 줄이야. 전하, 이제는 모든 것이 밝혀졌사옵니다. 300년의 원한도 대대로 이어진 저주도 말이지요. 임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홍련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과인의 가문이 저지른 잘못으로 그대가 이토록 오랜 세월 고통받았다니 이제야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구나. 그때였습니다. 임금의 목덜미에 있던 붉은 자국이 마치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지요. 전하, 저주가 그렇구나. 진실을 마주하고 뉘우치니 300년의 업보가 풀리는구나. 그분의 눈빛에는 이제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지요. 그대는 전생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위해 이 생에서도 그토록 헌신했느냐. 300년 전 지키지 못했던 그 약속, 이번 생에서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사옵니다. 그래, 이제 과인은 알겠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정해준 인연, 천생연분이란 것을. 임금은 홍련과 수철을 바라보며 품속에서 옥패 하나를 꺼내 수철에게 건네주며 말했답니다. 이것은 300년 전 고려왕실의 마지막 옥세이니라. 그대가 지키지 못했던 그날의 약속, 이제는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수철은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련의 손을 꼭 잡았지요. 이제 그대들은 자유롭게 살도록 하라. 신분의 벽도, 과거의 한도, 모두 내려놓으라. 그것이 300년 전에 내 조상의 잘못을 씻는 길이 될 것이니. 홍련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목덜미에 있던 붉은 자국도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지요. 홍련 낭자, 수철이 홍련의 손을 꼭 잡았는데 더 이상 그들을 가로막는 것은 없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홍련의 붉은 비단 저고리 자락을 살며시 흔들자 수철과 홍련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지요. 30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도 시간도 신분도 가로막지 못했지요.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마침내 영원이 되는 법이니까요. 사랑하는 고운님들이여,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진정한 사랑도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